입장에서 진짜 그 이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야, 진짜 성질 개파가돼. 뭐 뭐다 좀 고치려고 하면 발로 와서 툭 차버리고. 아, 내가 뭐다 태웠냐고. 아, 공원들이 다 쏘아놓고 물 쏘아놔가지고 저 뭐다 다 태워놓고 뭐 한참 뜯고 있는데 양기사이가 빨리빨리 못하라 하면서 발로 팍 뭐다를 차버리더라고. 씨발 하면서 탁 벗어던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말을 듣든가 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기가 있나, 또는 우리가 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나? 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용어도 잘 모르고, 뭐 어저께는 어떤 트립이 뭡니까 해서 질문 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뭐 전등, 냉장고, 뭐 모터, 뭐 이렇게 하면은 쓰는 거, 변압기를 공급하는 거다 해가지고 단위도 kVA로 씁니다. 전압하고 전류 단위를 그대로 갖다 써요. 즉 자기는 공급을 하는 사람이지 쓰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표시고, 쓰는 사람을 부하라고 그러죠. 부하. 밑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힘을 내야 되잖아요. 힘을 내서 일을 해줘야 돼. 힘을 내서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질부멜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하합니다. 야, 과부하 걸렸다. 과부하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짐이 너무 많잖아요. 힘이 들어. 그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일을 안 하는 거지.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과부하 걸리면. 근데 갑자기 누가 발로 팍 차. 이거 뭐 쇼트, 단락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돼요? 일 해줍니까? 그냥 차단기 내려야 돼. 그러는데 미끈해서 넘어졌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단기를 내려야 돼. 이 전기 용어도 보면은 한자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력량계 아니면 전기 계량기, 적산 전력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건물의 도면을 보면 거기는 전력량계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DM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맨드 메탈. 그래서 유효 전력계 또는 수요 전력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도 상당히 뭐 생소한 게 있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이제 시설 관리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니까 본인들이 직책이 있잖아요. 내가 변압기인가 아니면 부하인가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제 변압기로 치면은 어떤 관리자급이 변압기가 될 거 아닙니까? 관리자급이 변압기다. 그러면 관리소장이 변압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별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변압기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출력을 계속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뭡니까? 쉬질 못하는 거지. 쉬질 못해. 전등이라든가 전열 동력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는 끄고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도 관리자라는 게 있어. 야, 관리자 보니까 매일 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리자가 쉬는 겁니까? 쉬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야, 사람들을 만약 부린다 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릴까? 어떻게 지휘할까? 어떻게 뭘 할까? 그런데 내가 부하가 돼봐요. 부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꾀병을 부릴까? 기분 나쁘면 차단기를 어떻게 내려버릴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하잖아요. 보니까 매일 불평불만 하고, 아니면 남의 말을 듣기 싫어. 남의 말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부하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전기 용어에서도 부하, 일을 하는 쪽에서 살지 않고 변압기 쪽에서 살면 되잖아요. 관리자 쪽에서. 그러면 내가 말은 좀 덜 들을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일 안 하고 싶으면 뭐 안 해버리고. 변압기는 교체를 잘 안 합니다. 거의 교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천등 고장, 먼 고장 하면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또 우리 그 삶하고 똑같아요. 부하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변압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럼 나는 뭐 어디에 과장 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변압기가 아니야. 차단기쯤 될 거예요. 차단기쯤. 왜? 내가 이제 차단기는 가만히 있지만 내 부하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과부하 걸렸어 하면 야, 좀 쉬었다 해서 차단기 탁 끊어서 야, 쉬자 하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과장급들, 팀장급들이 되겠죠.
그러나 변압기는 아주 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은 변압기는 끊어지질 않잖아요. 일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못하겠다 하고 뭐 힘들다 하고 이게 다 부하잖아요. 부하. 그런 부하가 있으면 좋아합니까? 내가 만약에 전등을 쓰고 있는데 말이야. 전등이 발락발락 하고 냉장고를 쓰는데 냉장고가 뭐 돌았다 안 돌았다 하고 하면 이게 불평불만하는 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체해야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안 하니까. 이게 불이 벌럭벌럭 하면 어떻게 신경 쓰여서 살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원이 뭐 일은 똑바로 안 하고 맨날 시발 막 불평불만을 계속 하는 거야. 이야, 골치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체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돼? 고쳐 쓰든가 해야 되는데 참 고쳐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하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부하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변압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변압기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에 내가 마음대로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장님들이나 뭐 보면은 연차 마음대로 씁니까? 저도 소장 30년 이상 했지만 연차 제대로 써본 적 없어요. 급여에 연차 막 포함돼서 주면 직원들한테 연차 줍니다. 제가 따로 줘요. 아니 월급에 포함시켜버렸기 때문에 연차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월급에 연차를 포함시키는 거는 급여가 적으니까 포함시켜서 급여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차를 포함시켜서 준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계약서 쓸 때 연차를 쓰면 까겠다. 근데 현장 소장들이 이런 걸 봐. 딱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운용이 힘들겠다. 현장 소장도 뭐 그냥 처음부터 갔으니까 어떤 현장이 생기면 자기도 지원해서 가는데 나는 변압기로 간 거잖아요. 변압기로 가서 내가 부하들을 딱 봤어. 전등, 천열, 동력 막 이런 부하들을 봤는데 이게 또 쉬지 못하고 돌게 생겼네.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과부하가 걸려. 그러면 내가 변압기 입장에서 이거 과부하 걸리면 나도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하들을 조정을 좀 해가지고 쉬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연차를 줘버립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곱게 받아들여가지고 골고루 써주거나 소장한테 부담 안 되도록 써줘야 되는데 공짜로 주는 거잖아. 소장의 임의대로 공짜로 주는 건 모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호의로 줬더니만 이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리로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왜 내 연차 다 못 쓰게 합니까? 뭐 합니까? 하면서 골고루 안 쓰고 막 연말에 그냥 몰아써버린다가 몰았어요. 그럼 소장은 연차를 쓸 수 있습니까? 소장을 쓸 수 없어요. 직원들한테 15개 연차 줘도 소장은 못 쓰는 겁니다. 소장은 왜 못 써요? 보고할 방법이 없거든. 직원들이 연차 쓰는 건 자기가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그건 어디도 내놓을 수도 없는 양식이에요. 그냥 혼자 그냥 관리자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능을 못하는 양식이야. 직원들은 그것이 기능하는 양식인 줄 알고 뭐 연차입니다 해서 막 써. 근데 소장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 연차 쓴다 뭐 쓴다 할 때는 본사로 보고를 해요. 갑에도 보고를 해요. 그러면 소장이 그러면 연차 까버린다고? 그러면 누가 소장하겠어요? 그러면 직원도 못 주지. 그런데 보통 소장님들이 되면은 회사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규정에 제어를 좀 안 받는 게 근태 있잖아요. 근태를 조금 편하게 해줘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근무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근무해 보니까 소장님들은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좀 자유롭더라. 지금 제 현장도 그래요. 제 현장도 직원들이 뭐 외출 갑니다 뭐 합니다 하면 저한테 보고를 해요. 뭐 구들 보고를 하든 뭘 하든 하면 제가 승인 받아야 되지만 소장이 나갈 때 승인 받습니까? 갔다 올게. 그래서 그냥 갔다 오고 아니면 쓱 나갔다가 쓱 들어오고 관리자로 살 것이냐 부하로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하로 사는 것도 좋지만 한번 관리자로 올라가 보십시오. 관리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전기로 들어갔더라도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뭐 청소, 미화, 주차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해보는 것밖에.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떤 계기도 없고 하면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그러면 물어볼 때도 별로 없어. 물어보려고 가면 뜻을 몰라서 엉뚱한 게 막 얘기해버리고 하면 물어보러 갔다가도 씨발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아는 데는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이런 것이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지런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팔자를 고치려고 막 어디 물어보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내 팔자가 더럽다 뭐하다 뭐 하지만 팔자는 뭘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하면은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 내가 공부를 못했다 뭘 못했다는 이게 중요치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노력. 사기쳐서 돈 버는 것도 노력이에요. 그것도 노력이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고통에 막 쌓이잖아. 고통에 막 쌓여요. 진짜 되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뭐 아주 많이 힘들어. 요즘처럼 뭐 일이 힘들고 하면 막 죽고 싶어.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이게 도약할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생기는 거는요. 편안한 데선 기회가 안 생겨요. 힘들어야 돼.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직을 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고 꿈틀거리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내가 한 발짝 도약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인물이 썩는다 했잖아. 고인물이 가만히 있어서 멍청하게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러는 것보다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한테 힘든 게 있으면 그게 기회가 됩니다. 저도 그 현장 경험 30년 이상 하면서 뭐 현장을 한 15군데 이상을 막 옮겨 다니고 했지만 좋아서 옮겨 다니는 것도 있었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 갑질하는 것, 갑하고 싸운 것도 우리말로 뭐 동대표하고 온 그 육두문자 다 쓰면서 싸우는 적도 많고 뭐 전들 무슨 성질이 온전하겠습니까? 내가 부하란 말이에요. 부하인데 나는 일을 한다 공급을 똑바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공급도 아니고 변압기가 말이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오락가락 하면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잖아요. 아니 전압을 말이야 380으로 아니면 220으로 전격 전압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막 440을 팍 주면서 이걸로 버텨내라고. 이야 열 받잖아요. 440 주면 내가 어떻게 버팁니까? 미치는 거지. 아니면 100와트 밝기만 내야 되는데 500와트 밝기를 만들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밝게 뭘 하겠냐고. 그래 여러 가지 상황이 갑질 상황이 있잖아요. 그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때 저한테 기회가 생겨버리고 나가버리고. 나갈 때 되면 그냥 나갑니까? 나가기 전에 사전 준비하잖아요. 좋은 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갈 곳을 알아보고까지 그냥 갑니까? 그냥 툭 나가요. 거리로 나갑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거리로 툭 나가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어서 찾지 못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기간 동안 싸운다. 좋아. 그날부터 계속 나갈 곳 찾는 거야. 그러다가 나갈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씨발 하면서 그냥 팍 하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그때 나가려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임마 그렇게 할 때는 좋았지 내가 갈 때는 그게 아니고는 이제는 없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도 처음에 직장에서 진짜 그 이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야 진짜 성질 개파가돼. 뭐다 좀 고치려고 하면 발로 와서 툭 차버리고 내가 뭐다 태웠냐고. 공원들이 다 쏘아놓고 물 쏘아놔가지고 저 뭐다 다 태워놓고는 뭐다를 여러 대 막 고장났어. 그래서 생산 라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뭐다가 한참 뜯고 있는데 양기사기가 빨리빨리 못하라 하면서 발로 팍 뭐다를 차버리더라고. 이야 열받대요. 장갑 그냥 그 자리에서 벗었어요. 20대니까 씨발 하면서 탁 벗어던지고 거제도 있을 텐데 부산 가버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가 놀아본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직원을 통해서 그쪽으로는 이제 연락해 놓잖아요. 비상 연락을 해놔. 일 있으면 전화해라 하면 나중에 전화하면은 야 이사가 난리 났다. 양기사 찾아오라고 난리 났다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 미안하대. 이 새끼 사람 열받게 할 때는 언제고 미안하다가 오라 하고. 결국은 오래 못 버텼어요. 근데 그 회사에는 그런 사정으로 오래 못 버틴 건 아니고 제가 사고 나와버리면서 추락사고 나와버리면서 이제 이때가 핑계다. 11m에서 추락했죠. 추락하니까 이제 병원 갔다 와서 다치고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해서 그걸 핑계로 이직한 적도 있고. 저도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하기 힘들 땐. 그런데 불평불만 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고 불평불만 할 바에는 이 직장을 나가는 게 낫죠. 나가는 게 나아요.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제 도약에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지. 내가 불평불만을 계속 하는 직장에 있어봐야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는 절이 떠날 수 없으니까 중이 떠나는 겁니다. 부하 하는데 과부하 걸렸다. 과부하 걸렸다. 그러면 부하가 뭔가 이것을 잠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